야, 박준혁! 고졸 주제에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애들이랑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는다고? 강남의 한 식당에서 소주병이 제 머리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덜미로 흘러내렸죠. 30명이 넘는 동창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김태성 고등학교 시절 일진이었던 그는 제 머리에 소주를 붓고도 모자라 키득거리며 웃어댔어요. 주변 동창들은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25년 만에 열린 동창회, 저는 그저 옛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왔을 뿐인데 말입니다.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장 재킷은 흠뻑 젖었고 안경 아래도 소주가 튀어 앞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은 그런 제 모습이 더 우스웠는지 박장대소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태성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소주를 부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과연 25년 만에 만난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왜 김태성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준혁 49살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그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자리에 왔을 뿐이었어요. 김태성의 손에 들린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덜그럭 놓였습니다. 얘들아, 봤지? 이게 고졸의 위험이야. 하하. 그의 목소리가 VIP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김태성은 이랬죠.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주먹을 휘두르고 용돈을 뺏고 급식비까지 갈취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른 척했어요. 김태성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고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진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너 지금 뭐하고 사냐? 아, 맞다. 고졸이니까 공장이나 다니겠네. 김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비웃듯 말했죠. 저는 박준혁 49살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죠. 하지만 이날 동창회에서 제 명함을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맞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했거든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으셨죠. 그때 저는 19이었습니다. 대학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밤마다 법전을 펼쳤습니다.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조직폭력배부터 금융범죄까지 다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쇠망치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김태성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지난 25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가서 얼굴이나 보고 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렴.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옛 친구들과 밥이나 먹고 추억이나 나누자는 마음이었죠. 수수한 정장을 입고 명함도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어머, 준혁이 아니야? 한 여자 동창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찾아 앉았죠. 김태성은 VIP룸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컸어요. 야, 얘들아. 오늘 술값은 내가 다 쏠 테니까 실컷 마셔. 주변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성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크게 키웠다고 자랑했죠.
나는 말이야, 요즘 강남에 빌딩도 하나 샀어.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그 동창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잠만 들었어요. 김태성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박준혁? 너 여기 왔어? 그 순간 VIP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오랜만이야, 태성아. 오랜만이긴. 근데 너 요즘 뭐 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결혼은 했는지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장 다녀. 직장? 어디? 서울에 있는 곳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은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야, 박준혁. 너 고졸이지? 응, 맞아. 고졸이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대학도 못 간 주제에.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김태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말이야, 대학도 나왔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너는 뭐야? 고졸에 그냥 직장인?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5년 전 고등학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김태성에게 맞고 돈을 빼앗기고 굴욕을 당했던 그때가 말이죠.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죠. 김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더 신이 났어요. 얘들아, 박준혁이 말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했어. 근데 결국 대학도 못 갔잖아.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몇몇은 진심으로 키득거렸죠. 김태성은 소주잔을 채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공부만 하면 뭐 해? 인생은 돈이지. 나처럼 사업해서 떼돈 벌어야 하는 거야. 옆에 앉은 동창 하나가 거들었어요. 맞아, 태성이 너는 진짜 대단해. 빌딩도 샀다며? 당연하지. 강남에 오피스텔도 세 채 있고. 김태성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만 마셨어요. 어차피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김태성은 제 침묵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박준혁, 너 지금 부러워서 말 못하는 거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태성아, 나는 내가 부럽지 않아. 제 대답에 김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부럽지 않다고? 야, 너 지금 나한테 건방지게 구는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김태성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너 같은 고졸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김태성.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닥쳐. 김태성이 소리쳤습니다. VIP룸 전체가 조용해졌죠. 너 같은 애들은 말이야,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해. 알겠어? 그때였습니다. 김태성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제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굴로 목으로 정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김태성은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고졸의 현실이야. 알겠냐?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에 묻은 소주를 닦으며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김태성은 제 반응이 더 재미있었나 봅니다. 야, 얘 봐. 맞고도 가만히 있네. 역시 찐따는 평생 찐따야.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노골적으로 말이죠. 저는 천천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소주가 똑똑 떨어졌어요. 정장 재킷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탁탁 치며 말했어요. 야, 박준혁.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근데 너도 알잖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그래, 힘 있는 놈이 이기지. 제 대답에 김태성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면 돼. 너도 이제 철들었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태성은 제가 핸드폰을 꺼낸 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하하. 주변 동창들도 웃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여기 CCTV도 없는데. 맞아.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거야.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김태성이 다시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야, 박준혁. 너 진짜 경찰 부를 거야? 그럼 나 좀 쫄리는데?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전화를 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연락처 하나를 찾아 터치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VIP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김태성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VIP룸 구석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 박준혁입니다. 지금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 있는데요. 김태성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전화 통화가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상황이 생겨서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성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아는 사람.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성은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뭐 누구한테 전화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고졸은 고졸이니까. 동창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아까보다 작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정장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김태성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제주도에 땅도 샀어. 나중에 리조트 지을 거야. 대박이다, 태성아. 한 동창이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이 물었어요. 근데 준혁이는 정말 뭐하고 살아? 아까부터 말을 안 하네. 제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무슨 공무원? 그냥 공무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공무원? 월급쟁이네. 한 달에 얼마 받는데? 300? 400? 비슷해. 하하. 야, 나는 한 달에 3천은 버는데. 너랑 10배 차이야, 10배. 김태성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몇몇은 웃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그만하자. 너무 심한 것 같아.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동창인데 이러는 건 좀. 야, 너도 준혁이 편들 거야? 김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을 꺼낸 동창은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김태성을 말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김태성이 이 자리에서 가장 돈이 많았고 가장 목소리가 컸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쪽으로 기우니까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 동창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준혁아, 괜찮아? 옷 좀 닦을까?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성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야, 동정하지 마. 준혁이는 원래 이런 애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20분. 김태성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어요. 자신의 성공담을, 돈 자랑을, 인맥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동창들은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때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오더니 김태성에게 말했어요. 손님 로비에 경찰관들이 오셨는데요. 경찰? 김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경찰?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성 씨를 찾으신다고. 순간 VIP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김태성을 쳐다봤어요. 김태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야, 박준혁. 너 진짜 경찰 불렀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털었어요. 김태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VIP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걷는 소리였어요. 김태성은 초조하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야, 준혁아. 너 뭐 한 거야?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명함이었죠.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성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박준혁. 명함을 본 순간 김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들이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검사? 준혁이가 검사라고? 대검찰청이면 엄청 높은 자리 아니야? 동창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김태성은 명함을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야, 이거 가짜지. 장난치는 거지. 가짜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검사로 일했어. 조직폭력, 금융범죄, 폭행 사건을 주로 담당했지. 김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너 김태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제 말에 VIP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성이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너희 회사 김태성 건설, 지난 3년간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야. 화면을 김태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도급 업체 사장을 폭행한 사건 합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가 다시 고소했어. 그건 올해 초에는 부동산 사기 혐의도 있더라. 제주도 땅 거래 건 허위 서류로 투자금을 받았지? 김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외에도 조폭들과의 유착관계, 불법 정치자금 횡령까지. 파일이 꽤 두껍더라.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태성이가 그런 짓을 했어? 사기? 폭행? 완전 범죄자잖아. 김태성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야야, 그거 다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동창회에 오기 전에 결재가 났어. 너에 대한 구속영장 말이야. 구속영장?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창회니까 그냥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어. 너한테 복수할 생각도 없었고. 제 말에 김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죠. 그럼. 근데 내가 선을 넘었어.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폭행.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다 범죄야.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VIP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검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태성 씨?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폭행,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태성은 제게 매달렸어요. 준혁아, 제발. 우리 동창이잖아. 한 번만 봐줘. 동창?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소주 부을 때는 동창 생각 안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나한테 폭행하고 돈 뺏고 굴욕 줄 때도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잖아.
제 말에 김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김태성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말이죠. 김태성이 끌려나간 후 VIP룸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소주 냄새가 났어요. 정장 재킷은 완전히 망가졌고 와이셔츠도 얼룩투성이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저는 김태성을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25년 전처럼 저를 짓밟으려 했죠.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은 공평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죠. 김태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창 한 명이 들어오더니 저를 봤어요. 준혁아. 응.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VIP룸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두려움, 존경,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정말 검사였어? 응, 25년째 하고 있어. 대박.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오해라기보다는 몰랐던 거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이 물었어요. 태성이는 어떻게 돼? 법대로 처리될 거야. 증거가 확실하니까. 근데 정말로 그런 짓들을 다 했어? 응. 파일을 보니까 상습적이더라.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동창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김태성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죠. 그저 돈 많고 목소리 큰 동창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한 여자 동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준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괜찮아. 다들 몰랐던 거잖아.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먼저 갈게.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니,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동창들이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찰차가 아직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어요. 김태성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봤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검사였어요. 부장님, 김태성 구속됐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영장실질 심사 있습니다. 출석하시겠습니까? 아니, 자네들이 처리해. 나는 빠질게.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옷이 젖었네요. 아, 술자리에서 실수로 쏟았어요. 조심하셔야죠. 감기 걸리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준혁아, 왔니? 동창회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옷이 왜 그래? 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누가 너한테 함부로 했구나. 괜찮아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처리했으니까.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김태성의 얼굴이, 동창들의 표정이, 그리고 VIP룸의 분위기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25년 만의 복수였지만 기분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8시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태성 사건 파일도 그중 하나였죠. 후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수고했지. 그런데 김태성 변호인이 접견 신청했습니다.
그래. 누가 선임됐는데? 대형 로펌이요. 이름값 있는 변호사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김태성 같은 사람은 돈으로 빠져나가려 할 테니까요. 증거는 확실하지. 네, 물증도 있고 증인도 여러 명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좋아, 철저하게 준비해. 후배 검사가 나간 후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태성의 범죄 기록이 빼곡했어요. 탈세부터 시작해서 사기, 폭행, 협박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사장 폭행건은 심각했어요. 피해자가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오후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후배 검사가 다녀와서 보고했어요. 부장님 구속적부 인정됐습니다. 변호인은 뭐라고 하던가? 증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태성처럼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한 명이었어요. 준혁아, 나 수진이야. 응, 무슨 일이야? 어제 일로 다들 충격받았어. 태성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 그래. 근데 너 괜찮아? 어제 옷도 다 젖었는데. 괜찮아. 걱정 마.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태성이는 어떻게 돼? 법대로 처리될 거야.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래. 사실 태성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모른 척 했잖아. 그게 미안해. 이제라도 알게 된 거 다행이지. 통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김태성 사건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산더미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교도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님, 김태성 수감자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누구를? 검사님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일 오전에 시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교도관이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김태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성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준혁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면회 신청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제 와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 진짜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어제도 정말 잘못했어. 고등학교 때는? 응. 너한테 폭행하고 돈 뺏고 그런 거 다 기억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어요. 김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우리 동창이잖아. 동창?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소주 부을 때는 동창 생각 안 했잖아. 그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변명하지 마.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 말에 김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면회실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성은 유리 너머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성아, 나는 내가 변하길 바랐어. 25년이 지났으니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김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너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힘으로 남을 짓밟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하도급 업체 사장을 폭행할 때도, 투자자들을 속일 때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바르게 살 수도 있었어. 근데 안 그랬잖아. 준혁아, 나한테 빌지 마. 법정에서 판사한테 빌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김태성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떻게 해? 아내랑 애들은?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범죄를 저지를 때 가족 생각은 했어? 나는. 너는 내 욕심만 생각했어. 돈, 권력 그런 것만 생각했지. 제 말에 김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한테 폭행하고 돈 뺐을 때 내 가족 생각은 했어? 우리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건 생각했어? 김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지. 너는 내 일만 생각했으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성아, 나는 내가 진짜로 반성했으면 좋겠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야. 준혁아, 나 진짜 반성해. 정말로. 그럼 법정에서 제대로 된 모습 보여. 변명하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해.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응. 왜 어제 나한테 소주를 부었어? 김태성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 그게 문제야. 너는 조용한 사람을 만만하게 봤어. 제 말에 김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몰랐지.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김태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검사님, 수감자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요. 후회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진짜로 변하느냐죠. 그렇긴 하죠. 구치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구치소 건물을 봤어요. 높은 담벼락 너머로 김태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야 할 겁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배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김태성 변호인이 연락 왔습니다. 뭐래?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합의도 진행 중이라고. 피해자들이 합의했어? 일부는 합의했지만 하도급 업체 사장은 거부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처를 해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배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장검사들이 모여 중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김태성 사건도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박 부장, 김태성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증거 확보 완료했고 피해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기소 예정입니다. 혹시 압력 들어오는 거 없나?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사실 김태성 측에서 여기저기 손을 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태성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김태성 건설 대표의 구속 사건이 화제였으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했고 김태성도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폭행, 탈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김태성의 범죄 내역이 하나하나 읽혀졌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0억 원 상당의 탈세를 저질렀고 2022년에는 하도급 업체 사장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2023년에는 제주도 부동산 투자 사기로 30여 명에게서 1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김태성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도 진행했고요.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부입니다만.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일부 합의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판사의 말에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검사 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녹취록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태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법을 어겼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사장이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인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했습니다. 돈을 제때 달라고 했더니 주먹으로 때렸어요.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안면에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입원했어요. 피해자의 증언에 방청객들이 분노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도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제주도 땅이 개발된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사기였어요. 피해 회복은 됐습니까? 아니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죠.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사님, 김태성에 대한 구형은 어떻게 됩니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김태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0년? 김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또한 추징금 200억 원을 병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김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변호인이 부축했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복도에서 후배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네가 수고했지. 증거 정리 잘했어. 감사합니다. 선고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검사님, 김태성 수감자가 다시 면회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뵙고 싶다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기로 했어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니 김태성이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성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준혁아, 왜 또 면회 신청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맙다고? 응. 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김태성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힘으로 남을 짓밟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깨달았어. 감옥에서 생각할 시간이 많더라. 김태성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못 살았어.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약한 애들을 괴롭혔고. 맞아. 특히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매일 학교 가기 싫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김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았죠. 그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태성아, 나는 내가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10년 후에 나오면 제대로 살게. 그럼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도 해. 응, 그럴게. 출소하면 이래서라도 갚을게. 김태성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뺏은 돈도 기억나? 기억하지. 50만 원쯤 됐나? 그것도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돈은 됐어. 그냥 제대로 살아. 고마워, 준혁아. 김태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어요. 너 덕분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정말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야. 그게 고마운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잘못 살았을 거야. 김태성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10년 후에 만나면 내가 밥 살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말이야. 그래, 그때 보자.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성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수감자 요즘 어때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수감자들한테도 친절하고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불만도 많았는데 요즘은 조용히 지냅니다.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차에 올라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법과 정의를 지키는 일 말이죠. 25년 전 고등학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김태성에게 맞고 굴욕을 당했던 그때가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검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의가 승리했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고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태성은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